하하. 공연한 공연 예술 벨토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뮤지컬 시카고 리뷰를 이어갈게요. 이번 2021년 시즌 시카고는 신구조화가 아주 잘된 캐스팅이 돋보입니다. 초연 록시아트로 시작해 2007년부터 쭉 벨마 켈리 역으로 활약한 최정원 배우와 2007년부터 계속 마마모튼 역이었던 김경선 배우가 이번에도 시카고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 예전 최정원 배우처럼 록시아트에서 벨마 켈리로 변신한 윤공주 배우도 눈에 띄고요. 뮤지컬 페임 이후 10년 만에 뮤지컬 무대에 도전하는 티파니 배우도 화제죠. 제가 이번에 보고 온 아이비 배우와 새로 합류한 민경아 배우도 록시 역으로 캐스팅됐고요. 저는 특히 이번에 완전히 새로워진 빌리 플린 캐스팅에 눈길이 갔습니다. 사실 저에게 기존 시카고 빌리 플린의 이미지는 남경주 배우나 성기윤 배우였습니다. 특히 남경주 배우가 출연한 버전의 영상을 자주 찾아봐서 그런지 몰라도 빌리 플린은 남경주 배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빌리 플린 캐스팅에 남경주 배우가 없는 걸 보고 걱정스러웠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기우였습니다. 제가 만나고 온 박건영 배우는 자신만의 매력을 갖춘 빌리 플린을 보여주었고, 이번 2021 버전 시카고 프레스콜 영상을 수없이 돌려보게 만든 최재림 빌리 플린은 잼빌리를 보러 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죠. 자, 그럼 공공연 30회차 2막 시작합니다. 이 막에서는 뮤지컬 시카고의 모티프가 된 실제 사건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록시아트의 실제 모델 뷰라 아난. 1924년 한 시카고의 아파트에서 뷰라 아난과 그의 정부 해리 칼스티드는 술을 마시며 데이트를 하고 있었죠. 그러던 두 사람은 다투기 시작했고, 뷰라는 아파트를 떠나려 옷을 입던 해리를 향해 총을 쏩니다. 이후 뷰라는 4시간 동안 훌라루를 감상하며 남자의 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경찰에게 남편 알버트 아난이 자신이 아내를 범하려 한 사내를 쐈다고 거짓 자백을 했으나, 뷰라가 내가 진 때문에 죽였나? 라고 주사를 부리는 바람에 체포되고 말죠. 이 사건이 매스컴에 오르자 아름다운 외모의 뷰라 아난은 시카고 사람들에게 인기 스타로 떠오릅니다. 실제 재판도 뮤지컬 시카고의 내용처럼 뷰라는 자신의 변호사 윌리엄 S. 스튜어트의 충고대로 행동하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장에서 멋진 패션과 아름다운 미모를 뽐내며 기자들과 배심원들을 유혹했고, 임신한 사실을 애인 해리에게 알리자 해리가 화를 내며 뷰라를 위협했고, 총을 향해 둘이 동시에 손을 뻗었다고 증언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도 증언 속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이런 엉터리 거짓 진술에도 남자로만 이루어진 12명의 배심원들은 감동 모드였고, 저렇게 예쁜 사람이 살인을 했을 리 없어! 라며 배심원들이 재판 2시간 만에 결정을 내려 뷰라 아난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뷰라 아난은 배심원들 모두에게 키스를 해주었다고 하네요. 시카고의 또 다른 주인공 벨마 켈리는 벨바 가트너라는 인물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벨바는 시카고의 카바레 가수였습니다. 그의 나이 많은 남편 윌리엄 가트너는 심각한 의처증을 가지고 젊고 자유분방한 벨바는 실제로 여러 남자들과 연애를 하고 있었군요. 벨바와 윌리엄이 별거 중이었던 1924년 어느 날, 카바레에서 놀아 술에 잔뜩 취한 벨바는 남자친구 월토로의 차에 올라타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벨바의 필름이 끊겼다가 깨어나니 월터는 운전석에서 권총에 맞아 사망해 있었습니다. 경찰이 벨바를 체포했을 때 월터의 피를 뒤집어 쓴 벨바는 뮤지컬에서처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벨바의 합리적 의처증 남편 윌리엄은 벨바를 위해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습니다. 변호사 토마스 내쉬는 능력이 퍽 좋아서 재판의 배심원을 직접 골라 배정했고, 벨바는 배심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화려하게 꾸민 채로 재판장에 나섰죠. 그런데 월터로의 한 직장 동료는 증인석에서 월터가 벨바에게 협박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벨바는 월터에게 심하게 집착했고, 월터가 아내와 아이에게 충실하기 위해 헤어지자고 하자 벨바가 월터를 감금하고 헤어지면 죽여버리겠다고 칼로 협박했다는 것이었죠. 검사는 벨바가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했는데 월터가 거절하자 총으로 쏜 것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벨바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오히려 월터가 자살한 것 아니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태도의 벨바에게 배심원들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벨바는 큰 소리로 웃으며 바람 쐬러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네요. 마지막으로 시카고의 셀블록 탱고에서 남들은 다 탱고 추는데 혼자서만 발레를 추며 무죄만을 외치는 헝가리 죄수가 있죠. 이 죄수의 모델이 된 실제 인물은 사벨라 니티입니다. 1922년 40대 후반의 사벨라 니티는 남편 프랭크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민을 왔습니다. 그들은 작은 농장을 일구며 많은 아이들을 키웠죠. 어느 날 밤 프랭크는 깡패들이 농작물을 해치지 않는지 확인하겠다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벨라는 며칠 뒤에야 남편과 함께 전 재산 300달러도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곧바로 사벨라는 남편의 실종 신고를 했지만 남편은 행방불명이었고 사벨라는 홀로 많은 아이들을 키우고 농사까지 지어야 했습니다. 1년 후 사벨라는 농장의 일꾼인 피터 크루델과 재혼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였다기보다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집에 남자가 일손으로 있다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이 사벨라를 두고 수군거렸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약 2달 뒤 경찰은 농장의 배수로에서 심하게 부패한 남자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당시 과학수사 기술로는 시신의 신원을 알 수 없었지만 경찰은 이 시신이 사벨라의 남편 프랭크라고 결론짓죠. 경찰은 사벨라와 사벨라의 새 남편 피터 크루델 그리고 사벨라의 셋째 아들 찰리를 체포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신문이 이어지자 아들 찰리는 아버지가 집마차 밑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터 크루델이 망치를 들고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피터를 밀쳤고 피터가 망치를 떨어뜨렸지만 어머니가 그걸 주워 다시 피터에게 건넸어요. 그리곤 어머니가 아버지의 머리를 붙들고 있는 동안 피터가 망치로 아버지의 머리를 내려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아버지의 시신을 배수로에 버렸어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경찰이 찰리의 증언이 사실이냐고 묻자 영어를 못하는 사벨라는 찰리가 뭐라고 했든 그게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시카고에서 헝가리인 죄수 훈약의 대사 역시 실제 모델인 사벨라와 비슷합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 건가요? 사람들은 내가 남편의 머리를 내려쳐 죽였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전 무죄예요. 왜 미국인들은 내가 그랬다고 할까요? 경찰에게 어떻게든 설명해보려 했지만 말을 들어주질 않았어요. 전 무죄예요 라고 말하죠. 넌 정말 TMI. 배심원들은 뷰라 아난과 벨바 같은 어때와 다르게 촌스러운 외모의 이민자에게 자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능력 없는 국선 변호사를 만난 사벨라는 결국 재판 결과를 알아듣지도 못한 채 사형 선고를 받고 맙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벨라를 향해 언론은 그의 무지함과 못생김을 조롱하는 기사로 판매 부수를 올리는데 여념이 없었죠. 이때 사벨라에게 구세주처럼 한 변호사가 나타납니다. 당시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여성 변호사 헬렌 시레세였죠. 헬렌은 이탈리아계 변호사들이 모인 신생 로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사벨라의 억울한 사연을 접한 헬렌은 자신의 첫 사건으로 사벨라의 무료 변호를 맡습니다. 사벨라의 변호인이 된 헬렌은 가장 먼저 사벨라의 외모를 변신시켰습니다. 또한 영어와 미국스러운 몸짓을 가르쳤죠. 촌스러운 이민자에서 고풍스러운 귀부인이 된 사벨라. 이러한 사벨라의 변신을 언론이 떠들썩하게 보도하자 헬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벨라의 외모를 꾸미는 것이 재판에서의 결과를 뒤집을 것이라고 밝혔죠. 이는 사법계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헬렌은 뛰어난 변호를 통해 대중들의 여론을 완전히 사벨라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재판을 미루던 검사 측이 기소를 취하하며 다행히 사벨라는 자유의 몸이 되었죠. 예쁘면 다였던 당시의 사법계와 이를 이용한 언론, 뮤지컬보다 더 뮤지컬 같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현실 속 록시, 벨마, 그리고 훈약이었습니다. 이막 끝! 뮤지컬 시카고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클래식한 멋들어짐이 무엇인지 느끼고 싶은 분, 흥겨운 재즈를 뮤지컬을 통해 즐기고 싶은 분, 특히 섹시한 뮤지컬을 찾고 계신 애송이들에게 강추합니다. 다만 선정적인 대사나 의상, 범죄자 미화가 불편한 분, 총소리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 특히 무대 장치가 화려한 것이 뮤지컬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분에겐 비추합니다. 뮤지컬 시카고는 오는 7월 18일까지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공연합니다. 그럼 남은 하루 뮤지컬 같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벨바!